그래서 국민의힘은 오늘 상당히 발빠르게 경선 규칙을 확정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시간이 없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후보자를 뽑을까 15잠룡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이제 경선 규칙을 확정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1차로 국민 여론조사 이제 100%로 총 이제 4명을 추립니다. 그리고 이제 4명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경선을 하죠. 경선을 해서 2명을 선출을 하는데요. 이제 본인들의 이제 그 당원 선거인단이죠. 50%하고 국민 여론조사. 그러니까 1차는 100% 국민 여론으로 4명을 먼저 추려냅니다. 그다음에 2차는 그 4명을 가지고 선거인단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2명으로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 2명 가지고 마지막으로 3차를 또 다시 50대 50으로 1대1로 붙이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나중에 2명 경선에 좀 강조를 둔 것 같아요. 그런 그런데 것 같습니다. 2차에서 한 사람이 이제 50%를 넘어버리면 이제 일종의 이제 3차는 약간 결선 투표 개념이었을 텐데 그거 없이 2차에서도 끝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경선 규칙을 오늘 이제 후보자들끼리 합의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 나오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요. 충남지사 김태흠 그리고 부산 박형준 불출마를 선언했고 오늘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매우 역동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3가지를 주장을 했더라고요.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세대 교체 하면서 이번 선거는 선거가 아닌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각오를 다진 출마 선언이 있었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어제 김문수 장관 출마 선언을 하고 오늘 이제 본인은 노동자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서 이제 전태일 기념관에 갔고 내일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도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등등 이렇게 해서 후보군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여론조사 수치가 며칠 전에 갤럽하고 아마 뉴스원 의뢰로 갤럽으로 아니요 말고. 국민의힘 플러스 무당층 베이스 이게 이제 여론조사 숫자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국민의 그러니까 100% 여론조사라고 했는데 100% 여론조사로 1차 걸러내는 게 1차 관문이 100%잖아요. 근데 100% 여론조사 대상이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까지만 포함하거든요. 그걸로 숫자를 뽑아내는 게 있는데 그게 갤럽 조사예요. 갤럽 뉴스원 조사. 그게 김문수 24,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이 각각 14, 14, 13 이렇게 해가지고 4강이 그렇게 끊어져요. 그러고 나면 격차를 두고 안철수 5, 유승민 4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압도적 1위는 없는 거네요. 그렇게 김문수가 압도적이죠. 일단 24니까. 일단 그렇지만.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으로 끊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전체로 정당 지지도 그런 거 빼고 그냥 놓게 되면 유승민이 2등이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는 100% 여론조사라 해도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의 여론만 골라가지고 하거든요. 정당에서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역선택 방지를 역선택 방지용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빼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룰이 그렇게 되면 유승민은 전체 국민 여론에서는 2등을 하면서도 실제로 정당에서 후보를 걸러내는 그 장치에 의하면 순위권 안에 들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이것대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바로 며칠 전 조사일 뿐이고 일단 며칠 전 조사에 의하더라도 김문수 1등,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이 약간 격차를 둔 2등 그룹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론조사에만 근거해 보자면 이렇게 4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한덕수 또 차출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경선에 여기 국힘 경선에 참여하려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인가? 그러니까 이제 후보 등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시기상으로도 좀 촉박하니까 밖에 무소속으로 있다가 나중에 단일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그 공직 사퇴 시한이 올 4일이던가요? 그렇거든요. 그때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뭔가 국민 후보, 요즘 이제 국민 후보란 단어가 슬슬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뭐 어떠냐라는 게 이제 국힘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거기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뭐 단일화게 되겠지만 뭐 더 빅 텐트를 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를 그러면 하기 전에 오늘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임하는 새미래민주당의 입장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최악의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는 안 된다라는 게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미 2022년에 우리가 약간 비호감 대선인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차악을 뽑는 대선에서 차악인 윤석열보다 최악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최대의 공로자다. 그래서 최악인 이재명 대표는 패배한다. 뭐 이런 얘기가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앞으로 새미래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는 이번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낙연 대표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전병헌 대표가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죠? 꼭 우리는 이낙연 대표만을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 우리는 넓게 가겠다. 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100여의 기사가 있으면 그 사람 누구든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런 거죠. 가능성의 여지를 넓혀놓은 거네요. 예. 뭔가 훌륭한 후보를 숨겨놓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있나? 그 기본적으로는 연대의 여지를 열어 놓은 거죠. 그리고 연대의 여지가 그게 설사 국민의힘일지언정 물론 조건을 다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최악인 이재명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연대할 의사를 열어놓은 거죠. 그렇죠. 반 이재명 개헌 연대를 구축하자. 지금 또 이재명이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개헌 연대를 구축하고 또 이제 새미래민주당에는 이낙연이라는 또 훌륭한 자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폭넓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번 대선을 정말 반 이재명 승리를 하자.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는 지금까지 민주당만 해왔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니 그 새미래민주당이 그 다음 정당이잖아요. 네. 심지어 열린우리당에도 안 갔었는데, 그렇죠. 이분에게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라고 국민의힘과 같이 하자고 하는 건 해봐야 저는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낙연 대표하고 뭔가 같이 할 의지가 있다면 그 양반들이 그러려면 아마 스스로 국민의힘의 틀을 벗어나서 틀을 확장하는 국민연대 전선이라든지 뭐든지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DJP 단일화라든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라든지 이런 식의 틀을 확장하는 것까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낙연 한 명뿐만 아니라 완전히 크게 대한민국의 이재명을 제외한 모든 세력들이 다 뭉치는 틀로 관료 세력까지 합쳐서 각계나 관료 세력까지 다 합쳐가지고 정당 세력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틀을 만들어서 모시더라도 갈까 말까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죠. 이 대한민국의 절체절명 위기에서 우리가 무슨 한 사람 개인을 미워해서 반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명분이 그겁니다.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국민연대가 돼야 되는 거고 거기서는 정당을 가릴 것도 아니고 나이, 연령을 가릴 것도 아니고 성별을 가릴 것도 아니고 좌우를 가릴 것도 아닐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실제로 백척간두인 건 맞으니까. 근데 이걸 이재명이라는 사탄의 소나기에 맡겼다가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1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절단 나는 수가 있어 보이니 그것만큼은 막아야 되겠길래 일을 하는 건데
그 그림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국민의힘이 과연 그 그림을 만드는 것까지 결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이게 선결 조건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그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의 프레임은 그쪽의 구도는 내란 청산? 내란 뭐라고 그랬죠? 내란을 정리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내란을 청산한다고 그랬던가요? 그쪽의 프레임은 내란 종식입니다. 내란 종식. 예. 내란 종식이라는 프레임으로 이번 대선을 치르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은 아직도 내란당이니까. 예,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란 종식이라는 프레임에 동의하는 국민이 다수가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윤석열과 한덕수, 최상목까지가 다 내란 세력이고 내란 동조 세력이라면 이재명은 내란 유발자고 내란 동반자고 내란 공범이고 내란 사기꾼, 내란 장사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본인에게도 더러움이죠. 본인이 어떻게 싸웠는지 온 국민이 다 기억하게 만들어요. 내란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국민들이 지겨운 이 상황에서 이 프레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망국적인 극한 대립의 정치를 청산하자. 망국적인 극한 대립의 정치를 정리하자. 이제 그 시대를 끝내자라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대한민국인가요? 망국적인 극한 대립의 정치를 끝내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정계 은퇴를 억지로 지금 한 거고 이재명까지 정계에서 사라져야만 망국적인 극한 대립의 정치가 끝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정당이 사실상 어떤 방식으로 그건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 정당 말고 새롭게 초당적인 뭐가 나오든지 아니면 새로운 종류의 연대체가 나오든지 그렇게 가는 그림을 그려줘야 망국적인 극한 대립의 정치를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라는 말이 통하는 겁니다. 맞아요. 국민의힘이 그 상상력을 과연 발휘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헌정회 어른들, 국회의장 출신들이나 전직 국회의원들은 박수를 칠 겁니다.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이 성원할 겁니다. 피곤하거든요. 끔찍하거든요. 정치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활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불쾌해지고 두렵고 텔레비전을 끄고 싶고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계속 그럴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죠. 우리 옛날에 적폐 청산 계속 몇 년 동안 얘기 들은 것처럼 그때는 정말 적폐가 청산될 줄 알았죠.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줄 알았는데 이 판국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되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건 다시 숙청과 보복과 반발의 정치가 계속되게 너무 뻔하잖아요. 국민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민주당은 내란 종식이라고 잡았다면 내란 종식이라는 프레임을 뛰어넘는 극한 대립의 정치를 청산하고 이제 진짜 정치다운 정치하자. 그러니까 이제 좀 새롭게 앞으로 가자. 나라 안에서 싸우지 말고 지금 세계에서 경쟁해야 되니까 세계에서 경쟁하고 세계에서 협력해야 되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목에 칼 겨누고 싸운 지 3년 나라가 완전히 절단났다.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나라가 남아 있겠냐? 트럼프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국민의힘이 꺼내고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가 되든 간에 그렇게 됐을 때는 관료 세력의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뭐 김문수면 김문수, 한동훈이면 한동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재명은 절대 안 올 거니까 야권, 범야권 대표 선수 뭐 김부겸이면 김부겸, 이낙연이면 이낙연. 준석이 오고 싶으면 오라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구국연대가 되는 거죠.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국민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연립정부 세우는 거예요. 국방장관, 행정장관 이거 다 정말 우리 같이 합시다. 서로 같이 내각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어야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아니 그리고 연정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안 해봐서 그렇지 무슨 그게 무슨 타협하고 비겁하고 이 권력을 나눠 먹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다 합니다. 다 그렇게 해요. 왜? 독일에서도 하고 프랑스에서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 다른 또 여러 당을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점적으로 권력을 차지한 그 정당만 국가를 끌고 가면 나머지 국민들은 다 소외되고 불만 있고 행복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정말 한번 이 전환기에 그 연립정부, 대연정 정부를 한번 해보고요. 정당 선거 시스템도 한번 해보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이 정말 지긋지긋한 이 내란을 제발 좀 종식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야만 실제로 개헌도 할 수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도 가능하고 네. 국회의원의 권한도 더 낮추어 버릴 수 있고 어차피 국회의원의 권한을 바꾸려면 민주당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민주당이 사라질 때까지 즉 2028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돼야 되니까 국회 해산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대통령 탄핵했다고 다른 대통령 다음 대통령 국회를 해산해 버릴 수는 없는 국회 해산 권한도 없으니까 일단. 그래서 그건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한 개헌과 관계된 것들을 최소한의 약속을 하는 정치적으로 보면 이재명을 제외한 모든 민주주의를 염원하고 무한 대립의 정치 청산하는 걸 원하는 세력들이 한 곳에 힘을 합친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 연대와 서로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합치겠다는 것을 눈으로 보려면 과거에 DJP 연대 했듯이 실제로 집권을 같이 한다. 나눈다. 권력을 나눈다.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예, 권력을 그때는 나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작은 연합이었다고 하면 권력을 나누고 권력을 나누고 기존 정당의 틀을 벗어난다. 국민의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틀로는 집권도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도 정당성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집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두 당은 이미 실패를 했어요. 저는 국민의 심판이 끝난 정당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새롭게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